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거짓없는 리뷰로 유명한 캐나다 커플 유튜버가 이번엔 아시아를 직접 체험하겠다며 중국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의 여행기를 공개한 직후 이들의 채널에는 도망쳐라는 말이 달릴 정도의 충격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한국에 도착한 이 커플의 영상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보다 마음을, 감시보다 신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한국은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에린 홀트입니다. 리얼트립 토크란 여행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있는 그대로의 여행을 보여드리는 게 제 신조예요.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예쁜 풍경, 완벽한 미소, 멋진 음식만 담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좋은 건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죠. 그냥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담아내요. 구독자분들도 그런 솔직함 때문에 저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아시아 식당에서 겪은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편견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 식당에선 직원들이 손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음식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무슨 음식인지도 모른 채 먹었죠. 저는 그런 서비스가 불편했다고 말했어요. 물론 제가 좀 예민했을 수도 있지만 그날은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랬더니 영상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독자는 이렇게 썼어요. 에린, 당신이 아시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분은 아시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라고 했죠. 읽으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를 잘 몰랐어요. 지금까지 유럽이나 북미, 호주 같은 곳만 주로 다녔으니까요. 돌이켜보니 아시아를 제대로 여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네에서 겪은 짧은 경험만으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구독자들이 그토록 말하는 아시아를 직접 경험해보자고요. 중국과 한국, 이 두 나라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곳들이 정말 그런지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저는 늘 편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지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날,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긴장이 됐습니다. 만약 제가 아시아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솔직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숨기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이 여행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꾸밈없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는 정말 어떤 곳일까?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무언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들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첫 번째 장벽은 바로 감시였습니다. 얼굴 스캔을 위해 3번이나 멈춰서야 했죠. 매번 카메라 앞에서 기다리며 저는 뭔가 잘못했나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확인하는 거지? 맥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공항 직원은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인 손짓으로 여권을 가리키고는 어디에도 없는 무언가를 계속 쳐다보는 듯했죠. 질문도 없었고 환영 인사도 없었어요. 그저 도장을 찍고 다음 사람을 부르는 냉랭한 효율성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환영받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맥스에게 말했죠. 입국 절차가 끝난 후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카메라가 우리를 쫓는 느낌이었어요. 어딜 가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혼란스러웠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메뉴판은 한자로만 되어 있었고 영어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번역 앱을 사용했지만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아 답답했죠. 주문을 도와달라고 직원에게 손짓했는데 그분은 짜증을 내며 다가왔어요. 저희가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천천히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대답 대신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두세 번 두드리고는 가버렸죠. 맥스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결국 아무거나 가리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웠거든요. 주방이 개방되어 있어서 요리사가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기를 자른 도마에서 바로 야채를 썰더군요. 한 요리사는 음식을 맛보고 같은 숟가락으로 계속 저었어요.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맥스에게 물었죠. 사실 선택권이 없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는데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방을 힐끔거리며 식사를 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체크인을 마쳤는데도 말이죠. 피곤한 상태에서 이런 추가 검사는 짜증스러웠습니다. 왜 또 확인하는 거죠? 물었지만 그저 규정입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맥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생존이야. 그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날부터 느껴진 이 불편함, 이 혼란스러움이 과연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까 걱정됐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그날의 소감을 녹화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는 느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이 없어요. 솔직한 제 감정을 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서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나? 하지만 그건 기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맥스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계속 가봐야겠죠. 아직 첫날이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가, 아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의 둘째 날, 맥스와 저는 현지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맛은 결국 그 나라의 음식 문화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 리셉션에서 추천받은 전통 중국 요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식당은 관광객보다 현지인들로 북적였어요.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받았는데 역시나 영어 설명은 없었어요. 어제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엔 미리 번역 앱을 준비했죠. 하지만 메뉴명을 번역해도 무슨 음식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 맥스에게 번역된 메뉴명을 보여줬어요. 행복한 가족의 재회, 용과 봉황의 춤, 황제의 비밀 정원 시적이긴 한데 도움은 안 됐죠. 결국 주변 테이블에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가리키며 주문했습니다. 우리 영상에 이걸 담아야 해. 맥스가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리얼 트립 토크가 담아야 할 진짜 여행의 모습이니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흥미로웠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 독특한 모양새의 요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첫 번째 접시에는 뭔가 끈적한 솥으로 뒤덮인 고기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맛봤는데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지? 맥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기는 반쯤 익은 상태였고 소스는 너무 달고 끈적거렸어요. 다음 접시는 더 난관이었습니다. 작은 새 같은 것들이 통째로 튀겨져 있었어요. 머리, 부리, 발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지? 저는 망설였어요. 옆 테이블의 현지인들은 손으로 새를 집어 통째로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따라 해봤지만 뼈가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에 놀랐어요. 맥스는 카메라로 제 표정을 놓치지 않고 담았죠. 세 번째 요리는 외관상 수프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재료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향을 맡았을 때 강한 냄새에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이거 괜찮을까? 맥스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저도 확신이 없었지만 여행자로서의 의무감으로 맛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시선이 향했어요. 개방된 주방 구조 덕분에 요리 과정이 훤히 보였는데 요리사가 수프 냄비에 침을 뱉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죠. 맥스도 그 광경을 보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그만 먹을래. 맥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음식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와서야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죠. 지금까지 먹은 거 괜찮을까? 맥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진심으로 걱정되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살아남길 바랄 뿐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길거리 음식점들을 둘러보았어요. 적어도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니 더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곳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가게에선 바닥에 떨어진 재료를 주워 다시 요리에 넣었고, 다른 곳에선 요리사가 맨손으로 모든 음식을 만졌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 음식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맛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의 문제였죠. 이건 여행이 아니라 생존 게임 같아요. 그날 밤 맥스와 저는 호텔 방에서 가져온 과자와 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음식은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죠.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생각에 안도감이 컸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죠. 한국도 비슷할까? 맥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곧 알게 되겠지라고만 답했어요. 제 마음속에선 이미 아시아 전체에 대한 방어벽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기대는 낮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베이징 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는 과정도 여전히 불편했어요. 공항 직원들의 무표정한 얼굴, 끝없는 검색대, 그리고 또다시 얼굴 스캔.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맥스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한국이 남았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공항의 깔끔함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고 깨끗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방어적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본질은 비슷하겠지.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제가 놀란 첫 번째 순간은 사람들이 스스로 줄을 서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고 모두가 질서를 지켰습니다. 심지어 줄 간격까지 알아서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맥스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아무도 밀치지 않아.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너무 달랐거든요. 여행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이요. 솔직하게 답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있게 보내세요라고 말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그 작은 제스처에도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맥스가 말했어요. 뭔가 다르지 않아? 저도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느꼈던 감시의 압박감은 없었어요. 그저 보안을 위한 장치라는 느낌이었죠. 우릴 감시하는 CCTV가 아니라 우리를 믿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 맥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기사님이 먼저 트렁크를 열고 짐을 넣어주셨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친절이었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번화가의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체크인 과정이 완전히 무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터치스크린으로 예약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키를 받는 과정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저희의 여권을 다시 확인하거나 감시하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편리하다. 맥스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스템은 철저했지만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호텔 방은 작았지만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였죠. 내일부터 제대로 둘러볼까? 맥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침대에 누워 그날의 소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순간부터 느낀 건 다름이었어요. 뭔가 다릅니다. 사람들, 시스템, 공기마저 분위기가 달라요. 아직 확실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머릿속으로 중국과 한국의 첫인상을 비교해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느낀 불편함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첫 편안함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같은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생각보다 푸르렀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산들이 보였고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 맥스가 물었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한국에 왔으니 라면 먹어볼까? 한국 라면이 유명하다고 들었어. 호텔 근처를 걷다 보니 작은 라면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간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이 라면을 먹는 모습이 확실했어요.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어요. 10명도 채 앉을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죠. 카운터에 앉자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록 한국어였지만 그 목소리의 따뜻함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어요. 메뉴판은 벽에 붙어 있었고 다행히 영어 설명과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치즈라면 2개 주세요. 저희가 주문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라면을 끓여주는 대신 저희 앞에 있는 인덕션과 냄비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라면 봉지와 치즈, 계란을 내어주셨습니다. 직접 끓이라는 건가요? 맥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옆 테이블에 한국인 손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셀프예요. 직접 끓여 먹는 재미가 있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분 덕분에 저희는 라면 끓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이 끓으면 라면과 스프를 넣고 3분 후에 치즈를 올리세요. 계란은 기호에 따라 넣으면 돼요. 그분의 친절한 설명을 따라 저희는 생애 첫 한국식 라면 끓이기에 도전했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저는 라면과 스프를 넣었어요. 즉시 향긋한 냄새가 퍼졌죠. 3분이 지나고 치즈를 올리니 노란 치즈가 천천히 녹아내리며 라면과 어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살짝 깨 넣었어요. 이제 먹어볼까? 맥스와 저는 기대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맥스가 탄성을 질렀죠. 라면의 매콤함과 치즈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국물은 깊은 맛이 났고 면은 쫄깃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음식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휴머니즘이야. 맥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라면이 어떻게 휴머니즘이야? 맥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아? 이 시스템은 우리를 믿고 있어. 음식을 직접 만들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뒷정리도 스스로 하게 하잖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아. 그냥 우리를 신뢰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가게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어요.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죠. 모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니야. 저도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사회 시스템의 차이야. 라면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맥스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네. 맥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야. 그날 오후 저희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비슷한 경험을 계속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아무도 저희를 감시하지 않았고 지하철에서는 모두가 질서를 지켰어요. 길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분주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맥스가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한 건 라면 한 그릇이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이었어. 저는 맥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한 그릇의 라면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맛본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희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추천을 물어보니 직원분이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잠실에서 야구 경기가 있어요. 한국 야구 문화는 정말 특별하답니다. 솔직히 저는 야구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캐나다인으로서 아이스하키가 더 친숙했죠. 하지만 현지인처럼 경험하기가 저희 채널의 모토니까 맥스와 함께 야구장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표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분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외국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저희는 그날 저녁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편리해서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리함이었죠. 잠실 야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팬들, 응원 도구를 든 사람들, 맥주와 치킨을 들고 있는 가족들까지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스포츠 경기 맞아? 맥스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본 경기장의 정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으니까요. 입구에서 간단한 가방 검사만 받고 바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희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얼굴을 스캔하지 않았어요. 그저 티켓을 스캔하고 들어갔을 뿐이죠. 이런 신뢰 기반의 시스템이 이제는 새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한국인 커플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어느 팀 응원하세요? 그들은 영어로 물었습니다. 사실 야구를 잘 모르고 그냥 한국 문화를 경험하러 왔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그러자 그 커플은 환하게 웃으며 그럼 오늘 우리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민과 수연이었어요. LG 트윈스의 열렬한 팬이라고 했죠. 경기가 시작되기 전 그들은 저희에게 응원 도구와 맥주, 그리고 한국식 치킨을 나눠주었습니다. 한국 야구는 응원이 반이에요. 지민이 설명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관중석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동작으로 응원하는 모습이었죠. 응원단장의 리드에 따라 수천 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응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인생을 즐길 줄 아네요. 저는 맥스에게 소리쳤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일반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수연이 저희에게 응원가 가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저희도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김재환, 김재환, 원추원. 의미는 모르지만 모두와 함께 외치는 그 순간의 일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7회 말, 경기장 전체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오호하며 웨이브를 만드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켜고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에요. 이건 축제입니다. 삶을 즐기는 방법을 보여주는 문화적 행사예요. 중국에서 본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질서는 있었지만 열정은 없었죠. 여기 한국의 야구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정과 질서가 공존하는 곳.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9회 말 LG 트윈스가 역전승을 거두자 경기장은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지민과 수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고 맥스와 저도 그 흥분에 함께 뛰어올랐어요. 저희는 그들과 팀의 승리를 축하하며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지민이 저희에게 물었어요. 한국 야구 어땠나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스포츠 이상의 것이었어요.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맥스와 저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야구장이 아니라 축제였어. 맥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그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그날의 소감을 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야구 경험은 제 여행 중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수천 명이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그 순간을 낯선 외국인과도 함께 나누려는 그들의 마음.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중국과 한국,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두 나라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에서의 넷째 날, 저희는 현지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라면은 맛있었지만 좀 더 전통적인 한국 요리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근처에 있는 작은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관광객보다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서자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국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낯선 외국인이라도 항상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메뉴판을 받아보니 영어 설명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맥스는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기다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테이블이 작은 그릇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지? 맥스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 식사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죠. 10개가 넘는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두부, 생선전. 이름도 모르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색깔이 다르고 맛도 제각각이었죠. 이 모든 게 다 무료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무료예요. 더 필요하면 리필도 해주시고요. 저는 맥스와 눈을 마주쳤고 둘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 한 잔도 추가 비용을 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음식이 무료라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요? 이건 다 돈이 드는 일인데. 제가 의아해하자 그 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문화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맛봤습니다. 매콤하고 시큼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생소했지만 신기하게도 맛있었습니다. 맥스도 다양한 반찬을 하나씩 시도해보며 감탄했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곧 저희가 주문한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비빔밥은 색색깔의 야채들이 밥 위에 예쁘게 올려져 있었고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끓으며 향긋한 냄새를 풍겼어요. 식당 종업원은 저희에게 비빔밥 비비는 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영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짓과 표정은 어떤 언어보다 명확했어요.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죠.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테이블 위에 작은 반찬 그릇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그릇들은 한국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눔의 정신, 풍요로움, 다양성, 그 작은 그릇들 안에 담긴 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맥스가 말했어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주면 수익이 남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마도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 아닐까? 손님을 일회성 고객이 아니라 계속 돌아올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날 오후 저희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음식 가게마다 시식을 권하고 조금 더 담아주고 서비스를 챙겨주는 모습이었죠. 상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고 그 미소는 상업적인 계산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카메라를 켜고 오늘의 소감을 녹화했습니다. 오늘 저는 반찬이라는 작은 그릇들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손님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찍은 영상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제 목소리가 변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중국에서 녹화했던 첫날의 영상에서는 긴장과 의심이 묻어났었는데 이제는 호기심과 감동이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정이 들었다는 사실이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날엔 뭘 하고 싶어? 맥스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그냥 거리를 걷고 싶어. 사람들의 일상을 좀 더 보고 싶어. 저희는 이른 아침부터 서울 곳곳을 걸었습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 등교하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가 분주했지만 그 안에서도 질서와 배려가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멈춰서는 모습, 작은 일상에서 빛나는 시민 의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작은 김밥 가게에 들어갔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자리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섰어요. 어디서 왔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고 저는 캐나다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캐나다 좋아요. 한국은 어때요? 라고 물으셨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일주일 전 중국에서의 경험 후에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이 생겼었는데 한국은 그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특별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음식도 맛있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느껴져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 텐데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김밥 한 줄을 저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한국 음식 맛있어요. 더 먹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한국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나눔의 문화.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오후에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카메라를 켜고 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혐오를 키웠고 한국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되찾아줬어요.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고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통제와 불신, 감시의 문화를 보여주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신뢰와 배려, 존중의 문화를 보여주었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계속 말했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맥스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특히 공동체 의식과 상호 존중 같은 부분에서. 저녁이 되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아시아에 발을 디뎠을 때의 의심과 불안, 그리고 지금 떠나는 순간의 아쉬움과 존경심.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으면서도 그 과정의 효율성과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는 직원에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타기 전 맥스와 저는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아시아를, 더 나아가 세계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맥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와보라고 추천할 거야. 물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이야.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귀국 후 이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진심이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촬영분 마지막에 담을 말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가 아시아를 다시 믿게 만든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한 희망을 되찾게 해준 곳이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귀국 후 예상대로 이 영상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했고 저희 채널의 구독자 수도 크게 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에린 덕분에 나도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
넓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진짜 세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다시 한국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번엔 더 깊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특별한 나라를 탐험하려고 해요.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게 한국 여행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제 삶의 방향을 바꿔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한국이 제게 보여준 인간다움, 그 따뜻한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